주셔야지. 아 태현 씨. 예, 앉아. 자리가 있어. 자리 있어요. 예. 어차피 뭐 특별한 얘기 안 할 거예요. 앉으세요. 우리 저기 등산객이 아니 저기 저희 직원이. 저 직원 비서로 나왔던 예 맞아요. 나왔던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지난 생각해 보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봤던 기억은 낮술이 2008년도였어요. 개봉한 건 2009년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한때 2009년도에 서울 한국 독립영화계에는 좀 특별한 해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늦겨울쯤에 낮술이 발표되고 또 그 이전에 이미 전주영화제라든지 뭐 로카르노 영화제, 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런가 하면 그해 봄에 또 양익준의 똥파리가 개봉을 하면서 야, 독립영화계 이 거센 돌풍 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노영석 감독의 특히나 차기작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또 한동안 또 없다가 조난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진짜 조난당했나 보다. 도대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가 조난자가 2000 몇 년도였죠? 2012년에 찍고요.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 온 게 그러니까 10년 만에 11년 만에 온 거였죠. 네, 그렇게 해서 긴 시간을 멀리 돌아서 이렇게 더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말이 길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한 번 우리가 흔히 하는 그거 있잖아요. 각자 인사 소개 한 번씩 한마디 하시죠. 예. 네, 더 자연인 연출한 노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 역할 맡은 변재신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예, 앉아서 하세요. 예. 예. 우리가 작은 사이즈들은 앉아 있는 게 좋아. 안 돼요? 스위치를 올리는 예. 네, 저는 앉은 키랑 똑같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더 자연인에서 병진 역할을 연기한 정용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접니다. 네, 신운섭입니다. 네, 영화 다 보셨으니까 정체를 밝혀도 되겠죠? 몰카라니 이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저는 여기 있는 게 아닌데요. 그냥 노영석 감독님이 오늘 홍대에서 지부하는데 시간 되면 와 끝나고 같이 술이나 먹자 해서 제가 여기 앉을 줄 저는 그 동네 동생 역이랑 동네 동생이요. 회사 과거에서 회사 직원 역을 맡은 오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영화를 볼 땐 놓치고 있다가 오늘 다시 보면서 등산객 부부가 낮술의 그 커플이었구나를 오늘에서야 깨우쳤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태경 씨 같은 경우는 조난자들에서의 그 모습도 기억나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노영석 사단이 다 모인 그런 영화 같은데 제일 먼저 이 영화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관객분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 엔딩 크레딧부터 가죠. 엔딩 크레딧 보면 뿌듯하셨어요? 그 1인 시스템에 저 역시 그래도 지난 한 10여 년 넘게 이 바닥에서 가장 독립적인 영화를 찍고 있는 홍상수 감독하고 11편의 작업 과정에서 저 여기도 늘 익숙하긴 합니다. 뭐 이렇게 각본, 감독, 촬영, 뭐 홍상수 써 있는 건 익숙한데 배급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엔딩에 충격적이게도 목욕하는 라니까지 자 그래서 이 얘기 딴게 아니고 1인 시스템으로서 오랜만에 돌아오는 과정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작 환경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난자들을 찍고 조금 더 큰 영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상업 영화로 넘어가고 싶어서
이 조난자들을 좀 작게 찍었거든요. CJ에서 돈을 대준 거긴 한데, 근데 이게 돈이 작아서 그런지 그 일하는 환경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작은 영화를 찍으니까 작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큰 영화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나리오 쓰는 게 좀 걸렸어요, 시간이. 그래도 어차피 일하는 거니까 천천히라도 잘 쓰면 결국 누가 알아주겠지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마쳤을 때 제작사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 다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연인 시나리오요? 아니요, 다른 그 전에 네네. 지난 조난자 이후에 네네, 계속해서 큰 거 해보려고. 계속해서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그게 거절 당하니까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아, 세월을 이렇게 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횟수를 보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조난자 이후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지 내가 이 시간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빨리 뭐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알려야겠다. 알리지 못하면 난 영화는 이제 더 이상 못 찍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트리트먼트를 또 쓴 게 있거든요. 그걸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것도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노영석 감독님 네. 너무 구체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해봐야겠습니다. 원활한 관객과의 대화를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구체적인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알 필요 없고 답답했다 이거죠. 그래서 혼자 만든 이유는 또 이것도 투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자연인도 이제 제안을 했는데 투자를 못 받았죠. 제안을 한번 해봤죠. 안 되면 그냥 내가 혼자 해보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투자를 제안했을 때 까인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투자사에서 뭐 얘기했을 때 투자사에서 그 리포트를 주더라고요. 개발의 가능성 뭐 이런 거. 근데 10점 만점에 2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약간 이렇게 디벨롭 시키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투자사. 2점이면 2점이면 언급을 안 하죠, 보통. 네네. 그래서 근데 거기 코멘트가 있는데 네. 코로 휘파람 같은 걸 불면서 어떻게 노래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좀 그걸 상업 영화 하는 보고 것들이란 참.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서 그 영화사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정도 허용을 좀 인정도 못하고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리포트를 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신났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 꺼져라. 나 혼자 해볼 테다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보통 아무리 1인 시스템 혼자 찍겠다 하더라도 정말 그럼 저 동막골 촬영 그 세트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배우 네 분과 진짜 혼자서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저런 소품도 다 직접 준비하시고. 네네 그렇죠. 미리 차 2번 왔다 갔다 해갖고 차에 가득 싣고 마네킹도 싣고 하고 근데 마네킹이 이렇게 막 밖에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 잡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주변에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약간 고집스럽게 완벽하게 나 혼자 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까? 저 혼자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 전의 시스템으로 그냥 찍게 되면 제가 너무 제 자신한테 실망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랬던 시기인데 약간 목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라도 만들면 뭔가 그래도 난 뭘 하고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도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전 방식대로 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조난자 이후에 10년 동안 혼자서만 시나리오 써왔기 때문에 혼자 하는 일이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캐스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뭐 저기 신은석 씨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우리가 익히 영화에서 많이 만나왔지만 이 두 젊은 연기자들을 캐스팅하는 과정부터 우리 감독님으로서 캐스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유튜버로 나오는 주인공은 새로운 얼굴이었으면 했어요. 그래야 관객분들도 좀 몰입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 지망생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었는데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맞았는지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성대 연령과 재학 중이었는데 그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이런 뭐 그런 것도 알려주는 유튜브. 네, 그런데 거기 영상을 봤는데 네, 저기 그런 것들은 저기 배우가 스스로 할 테니까 어디까지 그래서 그냥 캐스팅 과정에서의 특별히 뭐 네. 특히 기억에 남는 점이라든지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군대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말 좀 해보죠. 알았어요. 뭐 제안 받고 드렸어요. 이 시나리오 보면서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두서 없지만은 이 시나리오는 완성된 대본이었습니까? 아니면 왜냐면 보통 그 동안에 하여튼 그게 캐스팅할 때 완벽한 시나리오로서 캐스팅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 사실 5년 전에 찍었어가지고 당시 시나리오를 그 초안을 받은 게 완성본이었는지가 명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거의 완성본 맞죠? 네, 거기서 크게 안 바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5년 전에 촬영됐다고 합니까? 2020년 가을? 네, 20. 촬영 그때 오. 근데 이란 씨도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본을 받고 나서 어떤 면이 흥미로웠어요. 사실 많은 배우들은 그냥 제안이 들어오면 대본 합니다. 예, 맹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관련 댓글들이 그래도 좀 달리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뭐 사실 이렇게 큰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노영석 감독님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해서 어떻게 컨택이 잘 닿았고요. 그래서 대본을 받았는데 대본이 되게 엽기적인데 제가 엽기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조금 약간 더럽고 이런 것도 썩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찍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해요. 영원 씨는 이번에 이거 몇 회차 정도 촬영했습니까? 이걸 이제 5년 전에. 저희가 그 웰컴 투 동막골 세트장에 있는 밑에 펜션을 잡아주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아무래도 해가 있는 시간에만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출퇴근식으로 아침에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감독님 혼자가 스태프분이시다 보니까 배우들 사이에도 살짝 롤이 생겨서 운섭 선배님이 모여서 이제 리허설을 해보자 해서 합 같은 걸 봐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전공은 뮤지컬이어가지고 더블 액션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영화를 찍으면서 크게 데워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내가 볼 수 있는 건 봐야겠다 하고 보고 제신은 또 젊은 피로 또 막 물건 날라주고 그러면서 그런 합으로 한 보름 정도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보름 20일. 보름 넘게 그쵸 20일. 제가 조금 회차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일. 우리 회차가 적지는 않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많은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2년 낮술부터 이어져 온 우리 신은섭 씨와 이란 씨, 이 제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시나리오 받았는데 좀 읽고 나서 이거 뭘 쓰는지는 알았어요. 그때는 정보가 좀 있었고 이런 영화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뭐 이란이 감독 관련해서 뭐 이렇게 혼자 키득키득거리면서 뭐가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했는데 시나리오 나한테 주니까 이렇게 두꺼운 걸 나한테 주니까 제가 다 출력해서 이렇게 너무 두꺼워 한 2시간 넘게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길었어요. 네, 그때 읽고서 여기서 나보고 뭘 하라는 거지?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네. 네네. 아니 뭐 거기서 자연인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일단은. 뭐 나한테 이걸 시킬 거라 생각 못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할게 자연인인데 뭐 이렇게 됐던 기억이 있었고 말씀대로 굳이 뭐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근데 왠지 고생길이 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좀 전에 노영석 감독이 무슨 이란 씨 생각하면서 뭐 키득거리면서 썼다는데 그러면 영화 속에서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걸 상상했어요? 이란 씨의 모습을?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쓰면서 네. 어려운데
코에 라면 들어가는 거 있을 때는 제가 너무 신나서 라임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이란 씨, 우리 이 감독님. 네. 어저께는 또 3학년 2학기 때문에 얼굴 이제 하루 사이에 또 만났는데 그 제가 뭐 이란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의 일단 소감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이란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윤재문 씨입니다. 윤재문은 어느 장면이든 등장하는 순간 그것이 코미디가 됐든 무슨 어떤 장면이 됐든 공기를 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술 먹을 때마다 윤재문 씨에게 난 네가 무슨 짓을 네 편이니까 형은 난 네 편이야 라고 표현했는데 공기를 바꿔놓는 힘이 있는데 이란 씨는 등장하는 순간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특히 낯설 때부터 예 벌써 오래전 기억이긴 한데 네. 근데 이번에도 거의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상상하고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이란이 감독이 직접 그 역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낯술에서의 란이나 자연인에서의 낯술이나 자연인에서의 란이나 죄송합니다. 저랑은 진짜 일도 닮은 게 없어요. 그러세요? 네, 정말 일도 닮은 게 없고 아마 감독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좀뭐 짓궂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제 제가 연기할 거를 염두에 두고 쓰는 부분에서 웃기면은 꼭 연락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나 나오는 장면 쓰고 있는데 너무 웃긴다 막 이러면서 혼자 키득거렸다는 얘기를 꼭 하고 무슨 예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되게 이상하게 낄낄거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번에 그 촬영장이 웰컴 투 동막골 세트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의 첫 영화가 웰컴 투 동막골이에요. 거기서 그래요? 네 제가 그 강원도 말을 하는 불황민으로 나왔던 게 처음이거든요. 거기에 뭐 많은 동네 주민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극을 하다가 영화 쪽으로 아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둘이 부부인데 근데 실제 부부. 네 우리 둘이 부부예요. 실제로 실제 같이 살아요. 네, 영화 설정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서로 우리 같이 사는데 이제 웰컴 투 동막골에 제 프로필 같이 넣은 거예요. 근데 저만 내고 이제 신유섭 씨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만 웰컴 투 동막골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 촬영장이 웰컴 투 동막골이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가서 옛 생각이 나죠. 네, 그렇죠. 내가 처음으로 영화를 경험했던 웰컴 투 동막골의 세트장 그 촌장님 집 그 세트장이거든요. 거기 뭐 총격 대치씬도 찍고 네네네. 팝콘 터지는 네네. 씬도 찍고 어마어마한 스태프들과 어마어마한 그 그렇죠. 배우들이 쫙 모여 있었어요. 막 간식대에도 간식이 막 엄청나게 쌓여 있었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에 달랑. 우리끼리 달랑.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기 전까지 요렇게 넷이 달랑.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지쳤겠다. 왜냐면 제가 후반에 왔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노 감독은 씩씩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지금 뭐가 생겼구나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되게 재밌구나 저 사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2020년 가을에 촬영을 했으면 2023년 서독제에서 나오기 전까지 그것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거죠? 우선 편집하는데 한 1년 걸렸고요. 편집하는데요. 네네.
호랑이도 찍어야 되고 뭐 놀이동산도 찍어야 되고 합성해야 되고 라면도 찍어서 넣어야 되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CG를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자동차도 한번 잠깐 네네. 약간 드리프트 시키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년 걸렸고 그리고 이게 저는 다음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여기 아직 있다, 아직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사람들한테 알려서 다음 영화를 계속 찍을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영화제에 갈 영화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OTT 쪽을 알아봐야겠다. 그거 알아보느라 1년 걸렸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안 받아주길래 영화제라도 어떻게 돌려봐야겠다. 그래서 또 1년 됐고 그때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화 개봉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참 작년 모두 인생이 그렇긴 한데 이 영화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했다면 이런 영화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래서 자뭐 일단은 저는 여기 태경 씨 그냥 서운하지 않죠? 뭐 특별히 할 내용도 없고 질문도 없고. 예, 아니 또 나온 김에 앉아 계세요. 네. 자 그럼 뭐 한번 관객들의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관객 여러분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배영 씨가 좀, 네 여기 앞. 어떻게 이런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죠? 예, 되게 좋은 의미로요. 네. 예, 되게 충격 먹고 있다무 영화가 아니고 이런. 예, 이렇게 참신하고 신기한 영화가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이번에 개봉 소식 듣자마자 바로 예매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일단 개봉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릴 것은 팟캐스트에 감독님 출연하셔도 들었던 건데 아까 언급됐듯이 컴퓨터 그래픽을 직접 하셨잖아요. 뭐 호랑이도 나오고 박쥐도 날아다니고 라면도 코로 들어가고 막 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들었던 작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그 새 움직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D로 그거 하려니까 그냥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서 그거는 에셋을 샀어요. 네, 박쥐 에셋을 사가지고 한 3만 원 주고 사서 그거 이제 합성한 거죠. 촬영을 해서. 네, 그 누가 컴퓨터 그래픽을 해놓은 거를 그거 사가지고 그냥 붙이니까 또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초점이 다 맞으니까. 그리고 한 마리씩 불러주고 좀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걸 3D로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합성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니까요. 그겁니다. 네, 박쥐를 구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소스도 많지가 않고. 또 뭐 다른. 네. 네, 개봉 축하드립니다. 그 보통 산 촬영 장면은 그 영화 이렇게 촬영하고 할 때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님들 고생 엄청나게 하는데 물론 스태프분 감독님 혼자서 다 해내셨기 때문에 뭐 고생 엄청 하셨을 텐데 이렇게 배우님들 특히 뭐 그 산에서 촬영하시면서 많이 힘드시거나 또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함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특별히 혁신이 있잖아요. 자연인 선배님이 이제 인공위를 잡으러 가는. 그때 저는 안 뛰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돗자리를 깔고 돗자리에 이제 촬영 그 장비를 넣는 케이스랑 간식 그리고 이제 추웠거든요. 저 때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였는데 추워서 저희가 묵는 뭐라고 펜션? 거기 사장님한테 추워서 패딩 같은 걸 받아서 그런 걸 껴입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저기 멀리서 막 고라니 뛰는 소리가 들려요. 사사사삭 이런 소리 가만히 있다가 찍고 있군 이러고 있다가 막 사람들이 오면 잘 찍었어요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산이나 그런 자연에서 찍으면 다른 영화를 찍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힘들잖아요. 큰 인원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 막 근데
어찌 보면은 좀 제가 안 뛰어서 편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오히려 이 시스템이 이런 현장에서 찍을 때는 더 기동성도 있고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한 3명 있으면 더 좀 수월해요. 그 되게 힘들었는데 그 산 거기 추격신 찍을 때는요 그 아래 주차장이 있어서 장비를 뭐 하나 안 가져오면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왔다 갔다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안 도와줬나요? 아니 도와줬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는. 네. 예. 또 네. 이 노란 셔츠. 궁금한 점은 제가 잘 감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공개가 됐을 때 병진이가 되게 진짜 그 몰카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 몰카 라니가 찍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근데 영화 내내 보면은 병진이가 분명히 그 몰카를 조금 주도하는, 그 유도하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병진이가 그 몰카에 참여를 한 건지 아니면 똑같이 인공이랑 같이 몰카를 당한 건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제 설정으로는 같이 둘 다 몰카를 당한 거고요. 병진은 몰랐던 거. 네. 근데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뭐 귓속말을 한다 그런가, 둘이 뭐 짜고 뭘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냥 의심하라고 이렇게 좀 놔둔 거고요. 네. 몰카를 당한 게 맞습니다. 네. 그뭐 얘기 나온 김에 그 독립 영화에서 코미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영화를 극장에 보러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기대, 제가 반대로 관객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어떤 기대 혹은 어떤 영화일 거라고 상상하시고 오시는지 마이크 잡으시는 누구 옆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코미디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 그 배급하고 이 마케팅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하신 거예요? 스릴러? 엽기? 뭐 괴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팝업 코미디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깜짝 이렇게 무섭다가도 코미디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가 굉장히 센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 그거 어떻게 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좀 잘 지켜낼 수 있을까도 꽤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음 또 뭐 예. 사실 이 영화가 또 그렇죠. 이게 질문 어디 계십니까? 예. 그 앞자리.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 주제나 이 소재 면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 인공이랑 병진이 가진 이 댄스 콘텐츠랑 귀신 콘텐츠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 이름도 어떻게 지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되게 오태경 배우님 봐가지고 몰라도 예전에 그 조태구 보다 보니까 되게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하여튼 잘 봤습니다. 인공의 이름은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이름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우선 인공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유튜브 뭐 그런 거에도 어울릴 것 같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인 병진은 병진춤이라는 채널을 운영해요. 그래갖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병신춤이잖아요. 공옥진 기사님. 그런 느낌으로 되게 병맛 그런 느낌의 유튜브 채널이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 댄스가 들어간 것은 귀신 컨텐츠를 넣은 이유는 좀 그 산속에서 기이한 장면들을 좀 보여주는 데 있었고요. 댄스 유튜버로 했던 건 원래 그 투자 받아서 찍으려고 했던 시나리오에는
병진이 뭐 헤드스핀을 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스핀을 도는 장면이 있어서 그걸 써먹으려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밤에 그러고 있길래 딱 봤더니 다리가 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돌고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거는 투자를 못 받아서 기술적 한계로 제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어서 빼버렸습니다. 이제 만약에 낯술 같은 영화, 조난자 같은 영화였다면은 이 작품 안에서의 벌어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갈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이 영화들은 노영석 감독의 전작들과 많은 부분 결이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영화 속에는 항상 새로운 공간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낯선 곳, 낯익은 곳에서 낯선 곳으로 들어서는 남자 혹은 주인공이 겪는 일들이죠.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익숙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거부감 혹은 낯선 일에 대한 공포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 대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믿음을 놓지 않으려 순간마다 다시 또 겪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노영석 감독의 작품에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영화 역시 그 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영화로 보여주는데 정작 내용은 괴기 발랄 코미디. 그래서 제가 들으면 아까 시나리오를 처음 물어봤던 이유도 그렇고 원래 1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항상 유연성도 있다 보니까 최초의 이 영화를 생각하고 할 때와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변화가 생길 여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여주는 배우들의 모습 그때 이미 이란희 씨의 그런 모습 상상하고 썼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이란희 씨가 저런 하얀 소복 입고 저러고 가발소 등장하면 거기서 완전 다른 얘기로 점프할 것 같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시나리오는 처음 했었을 때 더 공포였어요. 더 무섭고 무서운데 웃어야 되나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의 시나리오였는데 시나리오를 주인공들을 이렇게 배우분들과 이렇게 정하고서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좀 더 부드러운 영화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신윤서 선배님이 무섭기도 하시지만 좀 코믹함도 있으셔서 좀 더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까. 저 양반도 참 이렇게 등장하는 동시에 불편하게 만들죠. 항상.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유머 코드를 좀 더 넣어서 바꿨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는 우선 인공 역할이 좀 더 어리버리한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더 그런데 뭔가 되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배우 연기가 스스로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좀 약간 까칠하기도 하고. 첫 장면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너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그런 까칠한 상황. 이제 이 유튜버는 예민한 거죠. 예, 좋은 거 찍어야 되니까 그런 설정으로 찍혀가지고 그걸 재촬영했거든요. 좀 더 첫 장면인데 부드럽게 가자. 친구랑 여행 가는데 그래도 웃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재촬영해서 그게 적절하게 또 이런 까칠한 느낌하고 잘 섞여져가지고 뒷부분에서 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신은섭 배우님, 저 귀찮아서 저기 이거 좀 외람된 말인데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에서 가장 분량상으로 많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영화를 지금까지 했던 작업 중에서 그렇죠. 실제로 극 내내 시작부터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분량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건 특별히 없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 공연을 무대에서 하는 공연은 무대 딱 쭉 진행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이고 일단 1시간 반 동안 무대에서 논다. 이게 끝인데 이 영화는 이게 딱 커트 끌어서 찍으니까
이게 순서대로 찍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연결 이런 생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저한테 뭐 대본밖에 안 줬고 뭐 콘티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 뭐 찍는다 이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이제 대본을 정리하는 거죠. 이제 쫙 일단 대본을 쫙 순서를 정리 한번 해보고 촬영 시간 준 거 내가 다 정리해서 이게 이 다음에 와서 어떻게 이 순서를 계속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이 흐름을 어떻게 잘 찍어볼 수 없을까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기를 못했어요 제가. 연기를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연출이 더 요구했던 거를 더 잘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게 이제 중간에 어떤 거였냐면은 뭐 그런 거였어. 계속 이렇게 기기묘묘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사람을 계속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너무 쉽게 풀어져 버린 것 같아. 이 두 사람한테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 이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모니터가 어디 있어? 근데 모니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감독한테 괜찮습니까? 의심을 몇 번 하고 물어봤었죠. 근데 웃으면서 그냥 괜찮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믿고 가야죠 뭐. 모니터는 저긴데 믿고 가야죠. 아 근데 진짜 궁금하네요. 그럼 저기 항상 그날 현장에서 어차피 모니터가 없을 테고 그럼 촬영 끝나면 그거 백업 받은 걸 분명히 펜션에서 밤새 그러면 좀 정리할까요? 그럼 같이 좀 리뷰를 하셨던 거예요? 모여서 배우들과 함께? 아니요 그런 시간이 없었고요. 네. 식사를 하러 다 나가셨고.